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미모와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예쁜 미소의 비행기 승무원이 떠오르실 텐데요. 프랑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프랑스는 항공 운송 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국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에어프랑스 소속의 아름다운 미모의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태도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마리라고 해요. 현재 에어프랑스에 소속되어 비행기로 각국을 다니며 승객분들께 안전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을 꿈꿨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학생일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사촌 언니 알리스가 방학 때 일본으로 저를 초대해줘서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용했던 일본 항공의 승무원에게서 일본 특유의 친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에어프랑스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적의 승무원들이 대부분인 우리 항공사는 보통 스페인어나 불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영어 외에 스페인어나 불어도 약간 할 줄 알았지만 저는 아시아 국가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워뒀었죠. 특히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1년에 고작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였어요. 특정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비행 리퀘스트가 유리한데요. 일본어는 저 말고도 할 줄 아는 크루가 몇몇 있었기에 저는 그중 흔치 않게 중국어를 해서 중국으로 나갈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행 국제선을 타는 날이면 이미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가 엄청 났답니다. 왜냐고요?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무례하고 매너가 안 좋았거든요. 가끔 일본을 갈 때는 전혀 힘든 걸 몰랐었는데 중국인들은 일단 공항이 됐든 비행기가 됐든 엄청 시끄럽게 굴고 심지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도 말이 너무 빠르고 목소리가 커서 처음에는 중국 승객끼리 싸우는지 알았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고 중국으로 가는 첫 비행에서 저는 경악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 승객 중에 한 중국인 가족이 유독 눈에 띄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 신입 승무원인 저는 무척 애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는 점점 심해져서 결국 다른 좌석의 손님들까지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비행기에 있던 승무원들이 이리저리 돌아보고 있는데 그 중국인 가족들 근처로 가니까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정중하게 말을 걸려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고 눈동자만 굴려가며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플싸 이게 웬걸? 아이의 부모 옆에 입구가 열린 봉투뭉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중국인 부모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대변이 마렵다고 해서 화장지를 깔고 변을 볼 수 있게 해줬대요.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아둔 것이었죠. 이게 믿겨지시나요? 화장실은 좀만 걸어가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비행기 아니고요. 갑자기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이 떠오르더군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 대해서 아시나요? 파리 지하철은 더럽고 냄새가 심하기로 유명할 정도예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파리에서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파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만약 볼일을 보고 싶다면 아예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데요. 한국처럼 지하철역 곳곳에 잘 관리되고 화장지와 비누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공중화장실을 누가 쓰나 생각했고 지하철은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파리와는 아주 다르더군요. 프랑스 파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한국 같은 청결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할 텐데 한국은 그런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서 여행하기에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이렇게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볼일을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건 기본 상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중국 부모는 아이가 생리현상을 못 참겠다고 해서 볼일을 보게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승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컴플레인을 하지 뭐예요. 처음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중국인들은 길에서 아이가 소변이나 대변이 마렵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보게끔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비행기 안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복도에 앉아있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중국이 무례하고 매너가 없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중국인을 겪어보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같은 비행기를 탄 다른 나라 손님들이 중국인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항의를 할 때가 많은데 크루원들이 직접 가서 중국인들에게 자중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항공사는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닌데도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탑승 마감 시간을 제때 지키지 않는 것은 뭐 다반사였죠. 파이널 콜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다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여유롭게 나타나서는 유유자적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들 때문에 귀한 시간을 허비한 항공사 직원과 탑승객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돈 내고 이용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요. 저는 이런 중국인의 모습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남자들은 시선이 왜 그렇게 끈적한 건지 저희 승무원들이 지나다니며 기내 서비스를 할 때마다 치근덕 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를 힐끗 거리다가 자기 일행들과 수군거리고는 음흉하게 웃는 등 희롱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꼈어요. 외모나 몸매에 대한 말도 서슴없이 하고요. 저는 승무원일 뿐이지 상품이 아닌데 다른 나라권 비행을 할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수치심이 밀려오면서 심지어 자괴감까지 드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중국 비행 스케줄이 뜨는 날은 스트레스도 심할 뿐더러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끔 일본을 갈 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일본 비행기에서는 사람이 탔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중국인들 같은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은 없었거든요. 몇 번의 비행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확실한 건 중국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너가 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중국인에 대한 최악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일본인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중국 출장을 많이 갔던 저는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길 만큼 스트레스가 극에 치달았어요. 살은 점점 빠지는 데다가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파서 결국 스케줄이 비는 날 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서 당분간 일을 쉴 것을 권고했고 힘들게 이뤘던 승무원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말 많이 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 중국 리퀘스트에서 빼달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까지 중국 비행을 하며 겪었던 고충과 제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렸더니 회사에서는 저를 위로하며 근무를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했죠. 만약 여기에서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승무원을 관둘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이후 영미권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출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일본행은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어요.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확실히 동아시아의 선진국답게 중국행에서 겪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친절한 일본인들과 큰 사건 없이 비행을 마칠 수 있는 무탈한 나날에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승무원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질문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매너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대해줬죠. 저는 그런 일본인들에게 매우 호감이 갔고 저도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은 제 뒤에 일본인 아주머니가 서 있는 줄 모르고 천장의 짐칸에 삐져나온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그분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자리를 비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불평이나 큰 소리 없이 서 있게 한 것도 죄송했는데 사과하는 저를 보고는 어머나 인형인 줄 알았네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웃으며 칭찬을 해줘서 일본인들은 참 상냥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음료 서비스를 할 때도 일본인들은 누구처럼 소란스럽게 서로 달라고 하거나 왜 안 주냐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커피와 주스 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미소 띈 얼굴로 괜찮다고 사양하는 일도 많았죠. 중국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음료가 동이 날 때까지 먹어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와 비교가 되더군요. 일본인은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본을 다닐 때마다 거의 매번 저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지? 큰 문제도 없었고 항상 저에게 웃어주는 승객들 뿐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회사에서는 급기야 저를 사무실로 불러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큰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저에게 웃어주고 고맙다고 말했던 일본인들이 불친절과 업무 미숙으로 저를 지적하고 험담한 내용의 페이퍼를 받아봤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벙쪄버렸죠.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그들의 영어 발음을 듣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태도와 언행이 무례하고 불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중국 비행을 나갈 때도 이런 내용의 컴플레인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에어프랑스의 승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에어프랑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다니요. 제 비행 인생에 최고의 5점을 남긴 날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 일을 제 주변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일본인 승무원 미나에게 털어놓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본인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고 한 손님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일본인 승무원 미나가 한 말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인형 같다고 말했던 아주머니는 사실 저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길을 막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저한테 인형처럼 가만히 서서 길 막지 말라고 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어지시나요? 분명 그 사람은 저한테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욕이냐고 했더니 미나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일본인들은 대놓고 상대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미나는 일본인에게 최소 3번 이상은 물어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 남자는 웃으며 괜찮다고 거절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속마음과 다르게 예의상 거절을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최소 3번은 권유를 해야 미덕이라는 거예요. 미나의 말을 들으니 저에게 생긴 컴플레인이 이해가 되었지만 글쎄요. 저는 일본인이 음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거부를 했는데 그게 마치 저의 문제인 것처럼 컴플레인을 접수한 것 자체도 음흉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에도 일본은 중국과 또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느꼈던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까지 의심이 되면서 그때도 일본인이 내게 보였던 친절함과 미소는 다 거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를 오가며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찢겨져 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스트레스로 급성 위궤양이 찾아와 쓰러지기까지 했죠. 저는 한동안 쉬며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로 하고 결국 휴직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그만두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극구 말리고 회사에서는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급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쉬는 동안 일이 아닌 나 자신의 힐링을 위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미국 여행에서 우연히 한국인 제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미 일본과 중국에 질려 있었고 동양 나라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이 생겼던 터라 그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비행기에 타면 승무원을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저는 제이와 가볍게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가 제 SNS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아이디 교환을 하고 숙소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휴직을 마치고 다시 승무원으로 복귀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상직으로 발령을 요청할까 고민도 했지만 저는 비행의 매력을 알기에 승무원의 꿈을 놔버릴 수가 없었죠. 대신 회사에 말해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배정받게 되었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한국은 가본 적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고 다시 동아시아 국가로 가는 게 여간 부담스러웠거든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성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또 한국인들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포기를 할 순 없었어요. 저는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행 비행기에서도 비슷한 위기가 닥친다면 저는 바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 크루가 부상을 입어 급하게 스케줄 변동이 필요했는데 사무장님이 미안하지만 중국을 딱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중국에 큰 트라우마가 있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졌지만
다친 제 동료를 생각해서 딱 한 번만 참고 가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장되는 중국행 스케줄 날이 되었어요. 비행 전날에는 컨디션 관리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출근을 했어요. 그날은 무슨 일인지 동양인들이 평소보다 꽤 많아 보였어요. 저는 훨씬 더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 많은 동양인들이 폭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일부 동양인들은 질서도 잘 지켜서 비행기를 타고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너 있는 태도를 갖췄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이었던 거예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영어로 말하는 그들이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깨지더라고요. 그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미리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두었고요. 볼펜도 알아서 준비해와서 저희가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내식이 나오면 먹고 쓰레기 정리도 잘 해두었고 조용히 영상을 보거나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많이 흔들리면서 기장 방송이 나왔어요.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전원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멘트와 함께요. 승무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방송이 나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의를 주는데 보통의 난기류와는 달랐어요. 승무원들도 착석을 했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기체의 흔들림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비상착륙이라도 하게 되진 않을지 속으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구역에 있던 중국인 한 명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더욱 난리를 치는 통에 소동이 더 커졌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협조가 되기는커녕 자신은 비행기에서 죽을 수는 없다며 안전벨트를 풀고 난동을 부리지 뭐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며 몸이 비상구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인의 행동에 주변 승객들까지 동요가 되면서 긴장감과 공포심이 치솟았고 기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아이와 여성분들의 비명소리도 들렸죠. 저희 크루는 당장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아저씨는 풍채가 크고 힘이 세서 저희끼리는 역부족이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한 남자가 다가와 그 중국인을 가볍게 제압했고 진정하고 자리에 가서 앉아달라며 단호하지만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그를 쳐다보았는데 아뿔싸. 그는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 제이였어요. 그는 놀란 눈을 한 저를 살며시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윙크를 날렸어요.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급박한 상황에 동조된 것인지 그의 윙크에 설레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이는 중국 남자를 좌석에 데리고 갔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한국인들도 이 혼란 속에서 기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승객들을 통솔하고 진정시키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협심해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집단 생활에 특화되어 보였어요. 제가 이제까지 지켜봤던 중국이나 일본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인을 겪어보지도 않고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중국 출장이었는데 그날은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부수는 기회가 되었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기체의 흔들림이 점차 사라졌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스케줄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는 동안 제이를 생각했죠. 그동안 한 번도 그의 SNS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메시지를 보냈고 제이는 아까 저를 만나서 반가웠다고 하며 어색하지 않게 받아주었어요. 저는 제이에게 빠질 수 없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한국 비행을 다니며 느끼는 건데요. 한국인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중국과 일본과는 국민성이 다르다고 할까요? 겉과 속이 같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곧 한국으로 이주를 위해 준비 중인데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해준 제 예비 남편 제이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한국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게 되었거든요. 네, 프랑스 승무원 마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이웃나라지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 사연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마리의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